원래는 한 2주, 3주 전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제가. 아, 네네네.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요일 날 상담을 하신다길래 그래 아침에 갔다가 올라오자. 어디 들어는 보고 가자. 그렇죠. 마음이 첫째는 난 솔직히로 뭘 결정했다는 것보다 한번 들어는 보자. 그렇죠. 네, 맞아요. 먼저 솔직히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는 보자. 그 마음으로 왔었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장님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것보다. 그래요. 좋게 봐주신 거죠. 약간 사기꾼 냄새 들고요. 솔직한 얘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저만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죠. 대놓고 말씀하신 거는 처음인데.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느낌은 그랬어요. 에너지가 너무 좋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사실 뭐 청소 쪽으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온 거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그냥 저도 제가 먹고 살려고 앞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청소업체라는 것을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얘기해갖고 알아보고서는 결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냥 어떻게 하면 대전에서 다른 업체 거 보다가 내 거 봤을 때 좀 더 나한테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가 조금 편하게 현장에서 일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이 생각들을 거의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다른 업체들 거 보다가 내 거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더 특징이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계속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소한다고 하니까 청소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청소한다고 하니까 일단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그러면 아예 정장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이런 컨셉으로 좀 홍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이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제 문의가 왔던 거예요. 네. 이 상호로 이 지역에서 하면 어떻겠냐, 가능하냐, 이게 시발점이 됐던 거예요. 6년 전부터. 근데 저희는 솔직히 지금도 저희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황금 빗자루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사업으로 접근해갖고 내가 돈을 벌었던 시스템을 그대로 그 지역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 속에서 본인들의 영향을 더 얹어서 더 나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잘 되고 못되고는 어쨌든 간에 다 나의 책임이고 내 부족한 거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잘난 놈인 것 뿐인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없고 환경탓 주위 탓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지역에서 그냥 똑같이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CEO다라는 그 개념으로 가서 CEO를 양성시키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청소업체는 어떠냐? 본사가 어쨌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를 좀 해주고 오더를 내려주면서 수수료를 벌어가요.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사실상 본사에서는 돈을 벌겠죠.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요. 근데 저희 같은 시스템은 저는 아직 대전에서 똑같이 청소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청소업체 그 프랜차이즈들은 그 사장들이 현재 그 지역에 청소업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고회사를 운영하면서 청소에 아이템이 들어간 거지, 저희처럼 저는 대전에서 청소업을 제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수료 체제로 할까 이 고민도 했지만, 나와 같이 이 지역에서 이 상호를 가지고 돈을 벌었듯이 타 지역에서 똑같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 청소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해왔던 그 영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같은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세팅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하면은 똑같이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앞선 사례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저희 부산점도 그렇고 대구점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초창기 때 하셨던 분들이 진짜 열심히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본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는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본사는 저희들은 로얄티 체제잖아요. 그냥 소정의 광고 비용이라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조금씩 광고도 해주기도 하고, 물론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황금빗자루의 가치 상승을 좀 시키고 널리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제가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이 이 상황을 갖고 했을 때 조금이나마 사업체 걸 보다가 우리 거를 봤을 때 여기다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뭔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이게 오프라인 쪽으로 오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없는 시스템. 근데 사업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내가 현장에 없어도 현장은 돌아가니까 나한테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건 입주 이사 청소.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주 이사 청소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그 다음부터 수익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만약에 청소를 하면서 그 중간에 부가적인 아이템들 있잖아요. 아파트 외창을 닦는다든지 싱크대 상판 연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커튼 블라인드 영업을 한다든지 방충 망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은 짧게 들지만 수익적으로는 더 높은 것들을 부가적인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이사 청소에 대한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순간부터가 수익 상승이 올라가는 항상 시기예요. 입주 이사 청소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생각할 때는 그렇죠. 기초적인 청소는 입주 이사 청소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나머지 그 이웃 것들은 사실 자동으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셨지만서도 저는 청소업체 황금빗자루는 이 청소업체의 CEO를 그 시스템으로 얹어서 그 지역에서 똑같이 황금빗자루가 제가 해왔듯이 그런 걸로 똑같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지역에 내 인근 지역에 새로운 지점들이 생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경쟁은 어차피 우리끼리 경쟁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청소업체들하고 경쟁이지 우리들끼리는 협업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황금빗자루 브랜드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 세종하고 여기가 이제 20km 이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아침에 갈 때는 뭐 3-40분이면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인근에다가 지점을 냈냐, 네가 하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종점이 있었지만 세종점한테 제가 도움받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먼저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갈 것 같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사장님의 능력 하에서 사장님이 더 많은 수익을 저보다 가져갈 수 있고 세종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지점 사장님들이 사장님을 통해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좀 큰 평수 쳤을 때 우리 같이 만나서 좀 칠 수 있습니까? 라든지. 그럼 보통 자리 잡히는 데는 몇 년이에요? 빠를 때 3개월. 빠를 때 3개월. 보통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페이스를 잡은 것은 사실 6개월에서 1년이에요. 6개월, 1년, 6개월 정도는 500만 원 페이스, 1년 정도 넘었을 때는 보통 연봉 1억 정도로 우리 책정해서 한번 가보자라는 플랜으로 많이 가는데 이건 사실 그런 플랜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상 수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개인의 역량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작업일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하루에 하나씩 좀 써봅시다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하루에 3개씩 한번 올려봅시다 이런 게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세팅이 돼 있으면은 그런 홍보에는 좀 자신이 있어서 쭉쭉쭉 치고 나가니까 결과가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청소도 배워야 되고 이것저것 배워야 되는데 현장에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 이제 좀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거는 겨우겨우 한다 치지만 머리를 써가면서 뭔가 이거를 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도 저희들이 뭐 한 달에 한 200장 정도의 명함은 좀 이렇게 영업 다니면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봄 시즌 되면은 유리창 관리 청소하니까 브루스 하나 만들어 갖고 8,000장이니까 이걸 최대한 2달 안에 다 뿌리면서 결과치를 빨리 얻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봐갖고 결과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 시스템이 딱딱딱딱 이거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개인의 역량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네, 많이 커요. 홍보 자체도 아예 블로그 자체는 안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인스타그램 자체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아무 홍보도 안 하면서 400~500만 원 벌어가시는 분들 계시고 네,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보면. 조금은 많은 걸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질문하려니까는 다 똑같아요. 대전까지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왜 이렇게 그것만 유튜브를 열심히 보냐 지금 몇 주째 지금 나보고 왜냐면 난 하던 게 쉬우니까. 몇 주째 보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정리한 게 잘 몰랐는데 청소도 브랜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사장님께 이 브랜드가 저는 이제 음식 장사만 해서 가장 깔끔한 거예요. 직접 노래도 부르셨죠? 네, CM송. 네. 이분 제가 솔직하게 이분
엄청난 관종 아니면은 저거다 사기꾼이다. 관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CM소까지 딱 목소리 들으니까 네. 부르신 것 같아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너무 한번 직접 뵙고 싶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이 유튜브부터 해갖고 사실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하다가 영상으로 넘어온 시기, 그냥 영상으로 넘어온 시기에서 유튜브를 찍는 것부터 해갖고 이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남들이 안 하고 있는 작업들,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을 했던 것들이 다 쭉쭉쭉쭉쭉 있어요. 그거를 어느 시점에 이거를 꺼내갖고 실행을 하고 또 이거를 만들어 놓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해.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준비했던 것을 또 꺼내갖고 실행을 옮기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사실 CM송도 뭐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처음에는 뭐 정서화하면 황금 빗자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서 막 그냥 즐겁게 그냥 했었는데 우리 용인점 사장님이 원래 음악을 했던 분이에요. 예술음악, 영화음악. 그러다가 이제 CM송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랑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엄청 웃겼어요. 처음에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음이나 이런 것들 막 가사 이런 것들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막 보내달라고 해갖고 막 보내주고 만들고 막 엄청 낯뜨겁고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어요. 이게 그 사장님 내가 자세히 봤는데 청소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들을 때는. 네, 왜냐면 중요한 거는 영업이지. 이게 아닌가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청소의 분야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준공 청소, 네. 뭐 화재 청소, 뭐 공장 청소, 입주 이사 상가 사무실 청소, 전기 관리 청소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특수 청소, 네. 그다음에 뭐 유품 정리 이런 것도 나눠져 있는데 그런 뜻에서 보면은 거기서 거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굉장히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청소라고 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청소를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런 청소에서는 배우지 않고 하는 사람도 하기는 해요. 끝이 나긴 나. 근데 황금빗자루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연 고객들이 뒤에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스처나 마무리가 되냐 이거죠. 분산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고객들이 딱 보다가 맡겼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해. 근데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랬을 때 고객들이 갖는 이미지는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은 말하기 전에 모르지만 이 사람의 하는 제스처나 마감 상태를 보니까 너무 잘해. 그럼 신뢰가 가겠죠. 근데 한 5년 했어.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기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프고 막 좀 불안해. 맡기고 못 나가겠어. 그럼 그 사람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는 거기서 거기다. 대신 어차피 초보자도 마무리가 되긴 되고 베테랑이어도 마무리가 되기는 돼요. 물론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는 것은 마무리 때 사장이 가서 점검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 이사 청소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청소는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네, 어차피 이 사무실 청소한다고 해도 뭐가 벗어나겠어요. 그냥 위에 닦고 유리창 닦고 벽 한번 닦고 그냥 바닥 한번 닦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멋있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느냐 이거를 세세하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세를. 그랬을 때 고객들이 초보자지만 딱 봤을 때 와 진짜 여기는 되게 맞습니다. 멋있게 일을 하는구나. 난그 100% 네. 공감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가 운전면허도 운전 10년 했는데 막 브레이크 막 밟고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불안하게 막 하는데 이 사람한테 차를 맡기고서나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겠냐고요. 못 진짜 가요. 모든 게 그래요. 네. 강아지 맡겨도 제가 그렇죠. 아무리 잘한 원장님네 가도 쟤 못해 이게 그렇죠. 느껴지고 뭐든지.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퍼포먼스적인 이 모션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다 거기서 거긴데 이걸 어떻게 좀 멋있게 하고 어떻게 꼼꼼하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광고, 시간 싸움. 홍보 마케팅 이제 그런 거 전 진짜 100% 공감. 네. 퍼포먼스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후딱 닦고 가고 싶어 해요. 네. 근데 황금빗자루 오시는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렇게 좀 유리창 하나 닦더라도 좀 멋있게 닦아보자. 그런 걸로 저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장님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청소업체를
하시려고 생각을 이 하셨다고요? 직업을 오래 했는데 계약 만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할 수도 있겠죠. 뭐 솔직한 얘기로 다른 데 가서 또 차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한 군데 갇혀 있다는 느낌이 싫고 솔직히 네네네. 싫고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스스로 그렇죠. 발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항상 또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조그만 빵집을 해도 성실하게 했지만은 내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고 네네네. 어차피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아 이때 한번 뭘 바꿔야지만이 되는 거 아닐까 한번 진짜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창업비 그 자리 좋은 데 차지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1억 2억 드는데 서울에서 그래요. 그쵸 뭐 아니 드는데 그럼 막말로 1억 정도면 1억이라고 치면은 우리 식구 2년은 그냥 먹고 사는데 뭐 풍족하게 못 쓰지만 그럼 2년 안에 내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먼저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차라리 2년 정도면 내가 자리 잡지 않을까? 내가 집에서 진짜 수입을 안 갖다 주더라도 그냥 권리금 줬다고 생각하고 2년 동안 뭐 내일 당장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안에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쫓기는 마음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쫓기는 마음하고 또 틀린 거잖아요. 틀리죠. 네. 틀리죠. 네. 대본 또 티가 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럼 2년 한 1억 그래 없앤다고 생각하자. 2년 동안 그러면 없앤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영업을 뛰든 청소를 배우든 아무것도 지금 모르니까요. 그렇죠. 알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네네. 모르고 얘기하는데 그럼 2년 안에 내가 청소에 대한 거 연습도 할 수 있고 이 단가는 사실 이제 초보자 업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발생되는 현상이고 네. 평당 35,000원 받아도 먹고 살 일이 넘쳐갖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도 있고 평당 6,000원, 5,000원을 받아도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일이 없으면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가? 가격을 내려버린다고요. 근데 그거 일시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이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500원짜리 볼펜을 5,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50원짜리 모나미 볼펜을 40원에 파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면서 자기의 가치까지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영업 접근을 해버리니까 자꾸 일은 하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되니까 힘들어서 때려쳐버리고 그러면서 청소는 해봤다고 하면서 청소해봤는데 돈 안 돼. 힘만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50원짜리 볼펜을 가지고 5,000원에 팔아갈 수 있는 그거를 분석을 한다든지 뭐 스프링의 탄력을 어떤다든지 이 똑딱이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영업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이걸 5,000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개인들의 능력이잖아요. 사장님 아까 전에 강아지를 뭐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파는 것처럼 그럼 그 사람은 100만 원에 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에 파는 그 사람만의 눈빛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강아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 정도 강아지는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만들어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짜 냄새인데 살균 냄새인데 왜냐면 예. 제가 볼 때 이런 거 같아요. 예. 성공한 CEO들은 사자하고 비슷한 냄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 있고 당차거든. 자기 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거든. 왜냐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다가 일어나도 질문에 대해서는 제 소신껏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자들은 물론 자기 소신이 아니라 생각하고 트레이닝 돼갖고 이렇게 사회를 쳐야 되겠다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들은 지금 시나리오가 없어요. 내가 살아고 내가 경험한 게 시나리오야. 그냥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누가 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그냥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고 다 해왔던 거니까. 네. 거기에는 1%의 거짓도 없다. 네. 근데 거짓이시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나 다 상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창업비가 뭐 비싸네 어쩌네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창업비는 저는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품목 자체 하나만 보고 자기가 가져가는 물건을 보면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만 해도 제가 입주 청소하고 줄눈 심어 배웠는데 3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장비 세팅하는데 100만 원, 100만 원씩. 그럼 그것만 해도 500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싱크대 상판 연마를 배우는데 제가 450만 원이 들었어요. 교육비가.
그러면 그것만 해도 95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장비 220만 원.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1,100만 원이 넘어가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아파트 외창 청소. 그럼 그것도 교육비 50만 원, 장비 세팅 30만 원. 그럼 벌써 1,200만 원이고, 방충 망가리 80만 원 주고 배웠고 장비 세팅 40만 원. 그럼 12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금방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있잖아요. 커튼 블라인드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비용 자체가 통으로 봤을 때는 비싸게 느껴지지만 세세하게 내가 하나하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거를 배우러 다니고 장비 세팅하고 또 이쪽 가서 배우러 다니고 장비 세팅하고 이렇게 했더니 저는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니 청소하는데 뭐 청소기 하는데 1,1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업이라는 것을 하는 동안에 나라는 사람을 뒤에다가 딱 두고 모든 변수나 문제점이 있을 때 전화를 주거나 연락하면 제가 웬만해서 다 받아요. 다 받기 때문에 그거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이 되는 거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가 500만 원 주고 만들어놨죠. 거기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황금빗자루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 지역에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열심히 막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막 카톡이 계속 와요. 대표님 이런 유리창 어떻게 닦아야 되고 이런 거는 견적 얼마나 내야 되고 학교 청소 왔는데 이 학교 바닥은 어떻게 청소해야 되고 이거 뭐 테이블들은 어떻게 닦아야 되고 뭐 왁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북도 이만큼 있는데 2, 3, 4층인데 이거는 얼마를 견적을 받아야 되고 얼마 만에 끝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문자가 와요. 톡들이 지점 사장님들이 저한테. 근데 사장님들이 저한테 그 톡 하나 보내는 것은 사장님 혼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수많은 지점들이 저한테 문의를 할 때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화 오는 거 받아야 되죠. 지점 사장님들 문의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알려줘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이러면은 하루에 사실은 전화기를 안 붙잡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도 전화 오니까 스톱, 전화 오니까 스톱, 전화 오니까 스톱. 현장에서 일하다가 전화 받느라고 잠깐 스톱. 막 이게 하루에 막 120통씩, 막 100통씩 전화 받다 보면요, 한 3시, 4시 넘어가면은 그냥 진이 빠져요. 있어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좀만 찾아보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딱 알아요. 뭐 그 수준 자체가 뭐 2,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5, 6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7, 8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일단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입주이사 청소로 비중을 안 두시는 분들 중에 전기관리 청소나 아니면 다른 시공들 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은 표면상 그렇게 노출이 안 돼 있어도 돈은 잘 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면 입주이사 청소는 거의 일반적인 고객들을 다이렉트로 상대하고 일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소개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만족도 자체가 너무나 똑같은 현장을 보고 누구는 잘 됐다고 하고 누구는 안 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처들 몇 군데만 이렇게 해놔도 거기서 일을 주는 것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홍보 안 해도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해요. 네. 그럼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기계치나 이런 데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기계치인 게 오래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려주는 대로 이제 그대로 할 거니까. 나이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나이는 지금 제가 아픈 데는 없거든요, 아직. 네네. 쓸쓸한 얘기네요. 네.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아픈 데부터 찾아야 되고.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른 애들, 그러니까 다 동갑 나이 때보다 체력이 딸릴까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뭐. 저는 약도 안 먹고 허리가 아프거나 뭐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일 인상 깊었던 지점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저기 공무원 정년퇴임을 하시고 62세 때 정년퇴임을 하시고 오셔서 여기서 2개월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그 지역에 내려가서 4,500만 원씩 그냥 소소하게 벌어가시면서 하시고 계세요. 네. 에어컨 청소도 있죠. 그거는 따로 이거는 따로 300만 원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교육을 해야 돼요. 한 달에서 2달. 사장님이 얘기하신 건 하면은 생활의 만족도는 훨씬 느낀다. 저는 확실히 그거는. 저는 진짜 내 자식한테도 이 청소업은 물려줄만 하다. 뭐 돈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청소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단단해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또 만들고 그런 걸 찾는 내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되고
뭔가 이게 좀 그냥 청소만 해갖고 뭐 지저분한 거 깨끗하게 해갖고 돈 받는 거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거고 그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아이템들이 다른 아이템들을 연계해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뭐 말씀드렸듯이 입주 이사 청소에 대한 이 시스템이 내가 없어도 현장은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외적으로 이제 사장님이 스타일대로 만든 것들이 탁탁탁 이제 그때부터 생겨요. 스타트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상판 배웠지만 대표님 이거 내가 와서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 상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와서 또 배우고 가시고 하루 이틀 딱 빡세게 딱 배우고 가시고 뭐 커튼 블라인드도 이런 거 조금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잡아주세요. 배우고 가시고 또 뭐 방충망 배웠지만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배우고 가시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좋은 거죠. 한 번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시면은 다시 재교육도 되고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기도 하고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기도 하고. 더 이상 질문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다음 한 달 뒤든 2달 뒤든 한 번 더 질문할 거를 갖고 내려오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전화 주셔도 되세요. 전화 주시면. 아니 오늘 진짜 실물로 한번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도 저기 사람이 좀 나이가 들면은 무당만 사람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맞아요. 사람도 사람을 그래서 볼 줄 알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느낌으로도. 그래가지고. 좋은 느낌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유튜브로 보는 거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너무 사기꾼 냄새가 났었거든요. 진짜로. 진짜요? 그래서 진짜로. 왜냐면 대표님이 인물이 너무 튀었어요. 질투하는 거 아니 진짜로. 왜냐면 잘생긴 얼굴이시잖아. 그래가지고 튀어가지고 이분은 청소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분양업자 느낌이 너무 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신가. 그래서 며칠 계속 보고 매주째 계속 보다가 봐야 되겠다. 진짜 얼굴 보고 싶다. 현장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더 많이 올려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좀 더 올려놔야 이제 진짜 청소쟁이네 이 사람 이게 딱 느껴야 이제 더 신뢰가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옛날 유튜브까지 다 봤거든요. 음. 그 얼굴,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 바뀌시는 것까지 다 보고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 돈 벌고자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생각이 들면 바로 해보고 아니면 패스. 이게 좀 된다 싶으면 좀 더 파갖고 집중시켜서 얘를 극대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실행력이 사실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는 미친 실행력이라고 그래요. 미친 실행력. 재밌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 너무 좋으셨어요, 진짜. 아마 이 겪어보시면은 사실 힘들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쉽진 않죠. 정말 쉽진 않아요. 우리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듦보다 한 100배 이상은 힘들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런데 그게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힘들고 그 힘듦은 차차 줄어들어요. 예,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힘 빼는 것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할만하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걸 배우지를 않고 계속 의욕적으로만 하다 보면 힘들어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죠. 지쳐요. 제가 청소를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항상 아침 7시에 출근했거든요. 15년 동안.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나가는 거 자신 있거든요. 네네네. 청소는 잘할 자신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성실하게 15년 동안 했으니까는 남들보다 성실하게 할 자신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서 관뒀어요. O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팩트가 뭐냐면은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환경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제 환경을 바꾸면 사람들이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적어도 여기서 일했었던 에너지만큼만이라도 여기서 똑같이 쏟으면 한다, 돈 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일로 넘어오면은 되게 해이해져요. 좀 뭔가 한 템포를 쉬어가는 느낌으로 와. 이상하게. 할 줄 알고. 그냥 이상하게.
근데 그게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자기도 그냥 돈을 벌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발 여기서 해왔던 그 에너지만큼만이라도 여기서 하자 이거예요. 근데 보통은 주말이면 그냥 쉬고 뭐 한다고 쉬고 뭐 한다고 뭐 10시까지 나오지도 않고 뭐 블로그도 뭐 사장님 블로그 쓰셔야 됩니다. 한두 번은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돼버리면은 이제 괜히 간섭하는 거 같고 잔소리가 돼. 잔소리처럼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 건 충분히 공감이 가요. 네, 했던 거 그 에너지만큼만 진짜 청소에다가 쏟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마 내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거기서 뭐 100개, 200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안 팔리면은 재고가 되는 거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청소는 내가 100개, 200개 뭐를 액션을 취하면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돌아와요. 저는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였고 내가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내 가난한 대를 끊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스타트를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조금씩 보이니까 재밌어지고 일은 힘들지만 돈이 되니까 정말 좀 신나게 할 수 있고 돈을 더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뒤돌아서서 보니까 이렇게 성장했구나. 어떤 거 내가 어떤 마인드로 세팅이 돼서 이 청소기라는 것을 어떤 가치를 갖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궤도는 다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돌아오더라.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준비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준비해야 될지 한 번만 다음에 올 때는 그거 좀 알려주시죠.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딱 세팅이 돼서 꼭 황금빛 자는 거 아니더라도 청소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저는 사실 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되게 이게 마약 같은 존재나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청소업을 선택을 해갖고 완벽하게 집중을 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완벽하게 집중을 해서 스타트를 했으면 진짜 이거의 끝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결과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집중을 못하고 설렁설렁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해보니까 좀 어렵네 다시 다른 걸 하거나 예전에 했던 거를 해요.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안 될 때 뭔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청소했으면은 다시 청소나 할까? 이런 또 아쉬움이 또 들어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낮고 어차피 해봤던 거기 때문에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청소를 또 와요. 그러다가 역시나 맞아 청소 내가 왜 그만뒀었는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을 굉장히 확고하게 오고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힘듦보다 한 100배는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갖고 스타트가 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 문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요거라도 아니. 안녕하십니까.